폭을 넓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면적이 여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확 트이고 개방감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리고 광폭 무려 6.1m. 이 주방의 크기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주방의 크기가 여기는 폭이 한 4m 정도 이렇게 뽑았는데 여기는 주방이 거의 5m 35잖아요. 자,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청약시장이 드디어 열렸죠. 이번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대방건설의 디에트르가 분양이 임박했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이 무려 일주일도 안 남았죠? 한 26일 날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분양이 임박해 있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눈앞에 있는 디에트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파주 운정신도시 서부권 부동산 커뮤니티로 초대합니다. 운포 카페고요. 당신 덕분이라고 해놨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카페 회원분들이나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기다리시던 파주 운정신도시 청약시장이 열렸어요. 대방 디에트르, 운정신도시 디에트르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운정신도시 디에트르를 포함해서 A30블록 10년 분양전환 공고인데도 한 열흘 정도 뒤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4월 다음 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달에는 우미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포인트를 잡고 다들 카페 회원분들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구독자님들과 카페 회원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카페 소통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영상은 지금 제가 오늘 굉장히 일찍 잤거든요. 거의 7시 넘어서 그냥 잔 것 같아요. 8시 좀 안 돼서 잔 것 같은데 한 2시쯤에 깼어요. 깨서 그냥 사무실 나와가지고 그냥 영상 자료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대방 때문에 주무시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한번 질문을 해달라고 글을 썼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디에트르는 당해지역 우선 배정이 있나요? 있다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파주시 30%, 경기도 20%, 서울, 인천 50% 물량 배정을 해주고 나서 여기서 가점제 추첨제 가장 먼저 우선 공급이니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가점제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고요. 그 다음에 이 떨어지신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가점제 추첨제,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가점제 추첨제고 1주택 처분 서약을 하신 분은 여기 가점제 추첨제에서 이 추첨제 물량의 75%마저도 무주택자를 우선 한번 돌려주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25%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은 또 이쪽에서 25% 가지고 경쟁,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주택 처분 서약 하시는 분들은 확률이 한 자릿수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당첨 확률이 더 높은 거겠죠. 당연히 파주시가 가장 당해 요건 우선 공급이 되시는 분들은 당첨 확률이 있지만 이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우선 공급 기준은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경기도는 6개월이고요. 이게 안 된다면 이제 수도권 이쪽으로 되겠죠. 자, 기존 주택 처분 서약은 청약 때 하는 건가요? 자, 맞습니다. 청약홈을 신청할 때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1번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무주택자면 여기 클릭하면 되고요. 주택 처분 서약을 해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디에트르는 조정 대상 지역에 지금 규제를 받고 있어요. 여기에 클릭하시면 이제 1순위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그 추첨제였죠? 추첨제 25%에 포함이 되는 거죠. 1순위는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 여부 이거 질문으로 했을 때 가점제로 당첨된 이력이 없다면 아니오라고 하면 자동으로 가점제로 포함이 된다. 여기 가점제로 포함이 되고 떨어지면 알아서 추첨제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거주 생각하지만 투자 가치로는 그리 별로인가요? 전 너무 좋아 보여서 지원합니다.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비역세권이라는 점이 좀 2% 아쉬운 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인근 시세가 요즘에 그 화성파크 드림 더 시그니처가 건물 잘 지었잖아요. 그래서 뭐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신축 아파트입니다. 인근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34평이 6억 정도 시세, 산내 6단지도 마찬가지죠. 실거주로 좋단 말이죠. 실거주 입장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분양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방 분양가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34평 지금 4억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억 정도는 보일 수 있지 않나 충분히 뭐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인근 시세를 힐프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힐스테이트 운정이라든지 뭐 푸르지오 아이파크요. 그거는 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산내 6단지라든지 산내 3단지 그리고 화성파크 드림 특히 신축이기 때문에 화성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GTX와 3호선 운정역 중간 위치로서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 솔직히 좀 약간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애매하다는 표현을 드릴게요. 투자 가치도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이거는 제가 이쪽에서 위에 질문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일단 산내마을이 거주하기 좋다, 편의성이 좋다는 평가가 많아요. 특히 홈플러스 근처에 인프라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를 지금도 많이들 보시는 편이고 또 구축을 모의하신 분들이 갈아타기로 이번에 디에트도 많이 보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 가치는 비역세라는 점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존 3호선이 예정 노선이 이쪽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GTX 역사는 물론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는 있지만 30분 정도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한 30분 정도? 뭐 빠르게 걸으시는 분들은 뭐 25분에서 30분, 20분 뭐 이 정도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GTX 역세 지금 경기도는 무조건 다 서울도 그렇고 GTX 초역세 아파트에 대한 그 G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G는 빠지는 거고 그냥 신축은 그래도 잡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원분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 3차 부대시설은 정해졌는지 정해져 있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견본주택 사이버까지 오픈하니까요. 부대시설은 공용으로 공용 아닐 것 같죠? 별도의 부대시설들이 다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확인을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나서 사실 가서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 등록을 한 거를 언제쯤 문자 올까요? 이거는 대방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방건설에서 어떻게 진행할지 일단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그 다음에 관심 고객 등록한 사람들에 한해서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견본주택 오프라인 관람 일정을 잡는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문자를 보낼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답변을 어제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안 하면 어떤 경우도 대출이 안 되나요?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입 조건도 있죠. 자, 2, 3단지만 비교시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건 영상에서 다음 장면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2차만 청약할지 2차, 3차 둘 다 청약할지 고민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2, 3차 동시에 청약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A35BL이 아마 당첨자 발표가 먼저일 거예요. 자, 생초, 신특, 특공도 가능하다면 특공을 하나 넣으시고 생초, 신특 중에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 일반 공급으로 하나 넣어야죠. 가장 최근에 제일풍경채는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했어요. 지원 비율이요. 근데 이제 당첨자 발표가 생초는 추첨이죠. 신혼부부는 자녀 수가 많은 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한 명이 좀 애매하긴 해요. 생각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청약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양가족 수 포함에 당연히 태아도 포함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입주 시점에 이게 2023년 2월, 7월 정도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두 개의 단지가 별도라고 봐야 돼요. 이름도 달라요. 디에트르 더 클래스, 디에트르 라포레란 말이죠. 전월세를 줄 수 없다는 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아직 대방 홈페이지, 디에트르 홈페이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법률로 시행 공고표가 됐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 이후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분양가 상한제 민연주택도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게 된다. 요게
내가 분양가에서 어느 정도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금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A35블록, 37블록 별도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알려져 있는 지금 일정인데 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한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월 6일이 특별 공급, 7일이 1순위, 8일이 2순위입니다. 당첨자 발표율이 다르다는 점 꼭 보셔야 돼요. A35BL과 37BL이 당첨자 발표율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홈에 신청하실 때도 이 내용이 나지만 당첨일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홈에 두 개가 뜨게 돼요. 이렇게 35블럭, 37블럭이 두 개를 동시에 청약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 A35블럭의 당첨자 발표율이 먼저이기 때문에 A35에 당첨이 되시면 A37블럭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 요거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37블럭이 꼭 되고 싶고 35는 별로야 라고 혹시나 이런 케이스가 나오시게 된다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거고 세대원도 또 중복 청약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중복 청약은 이 두 개 블록을 중복해서 청약할 수 있다는 거지, 가족 중에 세대 구성원이 세대주도 청약하고 세대원도 청약통장에 있다고 중복해서 청약하면 부적격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세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현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A35BL도 특별공급, 일반공급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세대자 한 명이요. A37블록도 세대주가 특별공급, 일반공급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35블록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 클래스입니다. 더 클래스. 이름 멋지죠. 디에트르 이거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멋진 것 같아요. 전용 84-110 타입의 중대형도 구성이 되어 있고 입지 프리미엄은 최고의 입지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번에 이 PJ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는데 이번 프로젝트상 운정신도시 총 809세대, 여기가 809세대란 얘기예요. A35BL을 512세대 공급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건폐율이 17.22%에 용적률 149, 거의 한 150%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건축 규모가 지하 2층에서 지상 10에서 15층이에요. 지상 10층도 있네요. 요 정도면 요즘 아파트 치고는 층수가 이렇게 높지는 않다. 근데 요 조감도만 보면 사실 한 25층 정도는 돼 보이긴 해요. 그죠? 한 20층 정도는 돼 보이긴 하는데 10층에서 15층 정도 된다. 아파트 9개 동이고 총 512세대입니다. 어디죠?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 2차. 여기가 세대수가 3차보다 많은 거예요. 주차 대수 참 좋네요. 1.64대 1이면 이거 아주 잘 뽑아준 거죠. 보통 1.3대 1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요. 주차 대수 잘 뽑아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근린상가 시설 11대, 총 852대, 주차 대수 좋네요. 타입은 84A, 84C, 110A, B, C 해서 거의 뭐 보면은 84 타입이 34평형이 70% 차지하고 대형 평수가 한 30%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 가치나 전망을 말씀드릴 때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은 되게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 영상이 좀 빠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거를 라이브로 녹음하고 편집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막 하다 보면 저도 흥분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빠르게 하고요. 그래서 좀 계속 인식하면서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이게 GTX 운정 역사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아까 제가 그 카페 회원님들 소통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게 한 30분 정도 거리를 평균적으로 잡는다.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는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3호선 예정 라인은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이렇게 조금 해놨죠. 요게 3호선 예정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는 3호선 예정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은 걸어야 돼요. 근데 GTX 역사보다는 가깝다. 3호선은 좀 이용하기가 좀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2% 아쉽다. 투자가치 측면에서. 지금 수도권과 서울을 좌지우지하는 건 역세권, 초역세권 플러스 신축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부동산 비전문가들은 요 역세권 신축의 진리만 따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투자 가치를 볼 때 요거를 좀 포인트로 보는 게 좋은데 약간 2%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를 볼 때 세대수도 중요해요. 이게 동시 분양은 하지만 막상 이제 입주자 협의회는 아마 별도로 구성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같이 구성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름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청약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여기가 좀 더 많다. 35BL이 한 2배 정도 되나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세대수가 좀 많은 데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나 이제 5차, 6차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5차는 여기도 한 200세대대가 예상이 되는데 이건 인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37블럭입니다. 37블럭이 여기죠, 여기. 라포레예요, 라포레. 아까는 더 클래스였고 이게 3차인데 보면은 지상 7층에서 15층, 여기는 이제 35BL이 여기죠. 여긴데 뭐 요렇게 뭐 돼 있다고 치면 7층 건물도 있네요. 아파트가요. 그리고 15층 건물도 있고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297세대입니다. 주차 대수는 아까 1.64대 1이었나요? 여기는 1.52대 1. 이것도 좋은 주차 대수고요. 타입은 8484 110.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대형 평형대랑 그리고 34평형이랑 거의 7대3 비율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보시고 견본주택 관심 고객들은 연락이 간다니까 한번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고 실제 한번 가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지금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 유튜브 영상, 운포TV 유튜브 영상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요 중에 하나라도 놓으면 2순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경기도 파주시 및 기타 수도권, 여기서 수도권은 경기도, 서울, 인천을 얘기하는 거겠죠. 만 19세 이상입니까? 청약통장 가입한 지 24개월 경과하였습니까? 통장 가입일이 24개월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공고일 현재 기준 청약자 세대주, 이거 잊지 마세요.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죠? 청약통장 및 예치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입니까? 자, 예치금 여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자신의 주민등록직 주소상을 기준으로 한다. 파주 경기도는 200, 400,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은 250, 700, 서울은 300에서 1000만 원입니다.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세대, 주민등록표 상에 이거 재당첨 제한이라 그러죠. 한 명이라도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은 마찬가지죠. 무주택 및 1주택 이하에 속한 세대여야 합니다. 1주택 이하는 처분 서약이 필수예요. 이거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닙니다. 무조건 처분 서약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정신도시 구축 보유하신 분들께서 지금 요거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자, 모두 예스라고 했을 때는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게 되면 1순위 해당 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30% 물량이 아마 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20%, 수도권 50% 해서 요쪽에 파주시가 아니신 분들은 요쪽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2순위는 청약 가능해요. 다주택자도 가능하고 이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2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2순위 청약을 했을 때는 1순위 청약이 마감돼 버렸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표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냥 예당 그 퍼센트까지 다 채웠어요. 그러면은 이날 청약 홈에 열리질 않아요. 아예 청약이 다음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정 대박 노블랜드 2019년에 완판한 운정 3지구 대박 노블랜드 1차입니다. 완판했고요. 디에트르 84 타입 이번에 분양하는 평면도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제가 약간 트릭을 넣어놨는데 하나는 대박 노블랜드고 하나는 디에트르예요. 자, 두 개 딱 보시고 어디가 이번에 디에트르일까요? 이게 이번에 이제 분양을 하는 디에트르 홈페이지에 올라온 84A 타입의
평면도고요. 이게 완판을 했던 대방 노블랜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노블랜드예요. 위에다가 제가 노블이라고 표현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두 개 평면도 봤을 때 어떠시죠? 똑같지 않나요? 저는 봤을 때 거의 똑같다고 봐요. 자, 보시면 현관, 팬트리, 욕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 냉장고잖아요. 그 냉장고, 그리고 발코니, 주방, 침실, 욕실 2, 알파룸, 드레스룸, 침실, 발코니, 거실, 침실 2. 이 두 개가 무려 수치도 거의 똑같죠. 3m 200, 그리고 1200인가요? 2300. 이것도 똑같고, 위도 똑같아요. 이걸 노블이라고 이렇게 적어놔야지 안 헷갈리죠. 그리고 위도 똑같아요. 3500, 3000, 3750, 1600, 2800. 요거 하나 다르네요. 약간 다르다. 요거 다르고 요 옆쪽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운정 3지구의 대박 노블랜드 84A 타입을 모델하우스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집 구조는 예상이 되는 거죠. 지금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폭 설계 대방건설은 이 광폭 거실 특화 설계로 집 구조를 막상 가보면 2019년에도 집을 되게 넓게 잘 뺐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가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넓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발코니라는 게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발코니가 사실 보시면 이렇게가 다 발코니인 거예요. 근데 이 전용 면적에서 이 발코니는 확장 부분은 이 전용 면적에서 빠지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폭을 넓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면적이 여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확 트이고 개방감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리고 광폭 무려 6.1m. 지난번 대방도 노블랜드도 마찬가지 6.1m였단 말이죠. 이 광폭이 이게 되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 면적을 이렇게 3베이로 해서 서비스 면적을 이렇게 쫙 빼주기 때문에 이게 되게 집이 넓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방 노블랜드 보셨던 분들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노블랜드랑 조금 다른 점은 이번에 디에트르는 이쪽에 세대형 창고, 공유 창고예요. 그러니까 옆집하고 공유하는 공유 창고도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파트 트렌드로 어떻게든 공간을 많이 빼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구성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구성도는 집 구조를 굉장히 넓게 뺄 수 있는 구조로 최대한 많이 뺀 거다. 여기도 사실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 건데 요것도 다 확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주방을 이렇게 크게 빼고 침실도 이렇게 빼고, 알파룸 특화 설계는 이 사이버 모델하우스 봐야겠죠. 그리고 와이드 팬트리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방은 집 구조를 굉장히 넓게 빼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107A 타입과 디에트로 100B 타입. 디에트로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따온 거고요. 이 두 개는 약간 이제 전용 면적도 3제곱평방미터인가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도 길이를 한번 재봤는데 이게 지금 사진상으로는 요게 디에트로예요. 이게 그냥 노블랜드라고 할게요. 이번에 디에트로로 바뀔 것 같은데 그냥 영상 헷갈리시지 말라고 여기 노블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제가 요쪽 사진을 뽑아오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붙이다 보니까 이게 작아 보이죠? 그리고 이게 커 보이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실질적으로 길이가 여기 전 폭이 길이가 19m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18점 몇몇, 이건 19점 몇몇. 이게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체감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감 부분은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여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쪽이 중요해요. 집이 좀 넓어 보이려면 요 3베이로 요 뺄 때 여기 서비스 면적 발코니가 넓으면 넓을수록 집이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을 가져간다, 사람들이. 근데 요 폭이 운정 3지구 대박 노블랜드가 좀 더 요 폭이 넓습니다. 보면 여기가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가 현관이기 때문에 이건 좌우 대칭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4100은 요걸 봐야겠죠. 이게 4300. 그러니까 이게 200 정도 좀 플러스 되잖아요. 그리고 광폭 설계는 똑같이 6m 50이 나오고, 그리고 4m 50, 4m 50인데 실제적으로는 요 앞부분에서 들어가는 서비스 면적의 크기는 운정 3지구 대박 노블랜드가 좀 더 조금이나 미세하게 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지금 그래서 대방에서 이번 디에트르에서 다른 점은 요 폭이에요. 요 폭을 여기는 무려 10m를 뺐습니다. 10m.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요쪽으로는 서비스 면적이 운정 3지구 대박 노블랜드에 비해서는 조금 미세하게 적지만 요 폭이 더 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구조 자체도 대칭으로 보실 때도 엇비슷해 보이지만 이 주방의 크기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주방의 크기가 여기는 폭이 한 4m 정도 이렇게 뽑았는데 여기는 주방이 거의 5m 35잖아요. 주방을 엄청 크게 뺐네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폭도 길고 주방을 넓게 뺐다. 이게 이제 직접 가서 봐야지 아는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을 줄지는 직접 실물을 봐야지만 알 수 있지만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한 가지는 여기를 이렇게 폭을 넓게 빼다 보니까 이번 제1풍경채도 그랬잖아요. 주방 옆에 이렇게 안방이랑 연결이 되는 순환 구조로 해서 이거랑은 전혀 다른데 구조가 일단은 팬트리를 되게 특화해서 뭐 옷장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옵션이 1, 2, 3, 4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도 팬트리를 침실로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주방 특화 설계 와이드 팬트리도 넣을 수가 있다. 이게 옵션화 됐다는 거예요. 운전 3지구 노블랜드 보면 침실 4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방을 하나 빼고 아예 특화 구조로 아예 주방을 완전 멋지게 뺄 수도 있다. 방 3개로 가는 대신에 말이죠. 그리고 다른 점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어서 실제 사이버 모델하우스보다는 진짜 견보주택 가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게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우리 그 삶의 변화가 결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 고객 등록하신 분들은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도 가서 볼 예정이에요. 예정인데 한번 실제로 보고 나서 추후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은 3월 26일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예상은 3월 26일 전일 아니면 당일입니다. 미리 예치금 넣어두세요.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청약저축통장은 주택종합저축통장 아닙니다. 청약저축통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청약스쿨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예금 부금으로 전환을 해야 가능한 거고요. 예상 분양가는 저희 회원분들도 다 4억 중반 정도 되지 않겠느냐 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110 타입은 5억, 그러니까 4억 중후반, 뭐 5억이 조금 넘어가려나요? 근데 이제 이게 옵션을 이제 넣기, 발코니 확장이나 옵션 비용도 잘 봐야 돼요. 이게 발코니 확장비가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또 시스템 에어컨이나 이런 유사한 옵션들을 하게 되면 보통 4억 중반이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되게 되고요. 뭐 110 타입이 4억 중반 후반에 나왔다 그러면 5억을 넘어가게 되죠. 보통 요 정도의 자금력은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가점 것은 아무도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최근 청약시장의 이런 과열화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저희 카페만 봐도 내 집 마련을 시급하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제1풍경채 A5 기준으로 보면 한 43점에서 45점 선이 34편의 하한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 것인가. 여기서 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0점대라면 당첨에 충분히 기대하실 만한 점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에트르와 파주운정 A30블록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플러스해서 4월 달에 있는 우미린까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 우미린은 이거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영상으로 그리고 카페에 말씀드릴 거고요. 솔직한 생각으로는요. A30블록 경쟁률과 당첨 확률이 이 디에트르보다 더 치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금력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짜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파주에는요. 그리고 그 상담 내방을 해드릴 때도 뭐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얘기 들었어요. A30블록도 3월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이죠. 자, 이제 바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라든지 카페 정보를 통해서 좋은 소식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이제는 천천히란 표현을 쓸 수가 없네요.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카페에서 정보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기를 언제나 기원 드립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이 영상 아주 편안하게 최대한 느리게 설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가족과 연인과 혹은 개인적인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